호해요 호해. 구리시 모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구리시의 열혈 청년 나대진이 진행하는 구리시 뜨끈뜨끈 대박 소식, 구리 메신저 디스크자키 나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곡은 노을의 전부 너였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슴을 떼어놓은 채 살 순 없나.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노을의 전부 너였다 듣고 오셨습니다. 노을의 전부 너였다. 이 노래는 노을의 3집에 수록된 곡인데요. 제가 이용하는 알송 플레이어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작성을 해놓았더라고요. 1985년 8월 12일 발생한 이 사고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520명 희생자를 낸 비행기 사고로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채 27분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들의 가슴 아픈 실화라고 누군가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사람에게 바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플레이어가 누구나 가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곡과 관련된 사실이 실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 사연을 읽고 들으면은 더 가슴이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평소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잘 챙겨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구리 메신저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주도 즐겁게 보내셨겠죠?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구리시 뜨끈뜨끈 대박 소식, 구리 메신저 디스크자키 나대진입니다. 지난주에 첫 방송을 하고 오늘이 두 번째 방송인데요. 지난주에 첫 방송이 나오고 난 뒤 주변으로부터 엄청난 질타와 야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책 읽듯이 읽지 않고 책 읽는 기계냐는 소리도 들었는데요. 좀 편안하게 친구와 수다 떨듯이 방송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은 편안하게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다 싶으시면은 다시 한번 야유를 보내주시면은 다음 주에 또 다시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오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리시 뜨끈뜨끈 대박 소식, 구리 메신저 시간 코너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코너, 소문내 주유소 시간은 구리시에 소재한 모든 맛집, 멋집 등 다양한 점포를 소개해 드립니다. 구리시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맛집, 멋집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맛집, 멋집을 제가 직접 선정하여 소개를 해드리거나 점포의 요청에 의하여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코너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집 한번 가보고 싶다,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발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코너는 이가 튼튼, 이가 탄탄. 이 코너는 토평동 장자목공원 근처에 소재한 나인치과 원장님을 모시고 치아 건강 상식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0분만 귀 기울여 들으시면 건강하고 밝은 치아 지키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 코너, 구리 동아리 시간은 구리시에 존재하는 모든 동아리, 클럽, 모임을 소개해 드립니다. 본인이 속하고 있는 모임이 소개되길 바라는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코너 들어가기 전에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철의 My Love, 그 다음 곡은 박효신의 사랑한 후에 듣고 오시겠습니다. 너도 나의 모습 떠오르는지. 방금 들으신 곡은 박효신의 사랑한 후에,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이승철의 My Love 듣고 오셨습니다. 박효신의 사랑한 후에는 박효신의 6집 기프트 파트 1에 수록된 곡입니다.
박효신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가슴이 먹먹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노래 가사가 너무 슬프면서 박효신의 목소리 또한 애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한 후의 가사를 보면 바보야 어딨니 안 가면 안 되니 너를 보낸 이곳에 난 서 있는데 머리에 가슴에 그 모습이 그리워서 또 한 번 숨죽여 운다 널 사랑한 후에. 이 대목이 저는 참 슬프고도 귀에 잘 들어오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승철의 마이 러브는 이승철 11집 마이 러브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 곡은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이나 프로포즈 할 때 많이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봐도 여자가 이 노래를 들으면은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프로포즈 할 때 불러보려고 준비했던 곡들이 허각의 1440, 김종국의 어제보다 오늘 더,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이런 노래들을 참 많이 듣고 연습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고 언젠가 한번 불러볼 날이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소문내 주의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문내 주의소 시간은 구리 전통시장을 포함한 구리시의 맛집, 멋집 등 다양한 점포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제가 점포를 직접 선정하여 소개를 해드리거나 점포의 요청에 의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점포를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리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논두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논두렁, 이름이 참 재밌는 가게인 것 같습니다. 논두렁의 위치는 꽃길에서 쭉 내려가셔가지고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매장들이 보이는 골목으로 쭉 들어가셔서 중코 노래방 맞은편 건물에 있습니다. 1층에 크게 위치하고 있으니까 찾기 쉬우실 겁니다. 논두렁은 우리 구리 ICT 보이는 라디오 DJ 1기 선배님이신 열한구 사장님의 가게입니다. 열한구 사장님 참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방송을 참 잘하시는데요. 한 2-3주 전에 라디오 DJ 전체 회식 때 열한구 사장님의 가게를 전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가게도 굉장히 넓고 열한구 사장님이 방송에서는 시원시원한 이미지 쿨남이셨는데 가게에서는 손님들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잘 챙기시는 세심남이셨습니다. 자, 그럼 논두렁 소개해 보겠습니다. 논두렁은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맛집입니다. 10년, 20년, 3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맛집입니다. 논두렁의 메뉴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기류, 소고기는 한우 꽃등심, 한우 살치살, 육회, 사시미가 있고, 돼지고기는 생삼겹살, 갈매기살, 항정살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전골찌개류탕에는 만두전골, 불고기전골, 양푼 김치찌개, 양푼 동태탕, 별미 안주로는 코다리찜이 있습니다. 이 논두렁은 고기가 굉장히 싱싱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 런치타임에 한식 뷔페가 있는데요. 7가지 반찬에 무한리필 5,000원, 그리고 후식으로 커피와 국산차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점심 런치타임에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5,000원에 무한리필, 그리고 커피까지 먹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24시간 한우국밥을 단돈 5,000원에 드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논두렁은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고깃집 중에 이렇게 24시간 하는 곳은 제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벽이나 아침에 고기 드시고 싶으신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때 논두렁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논두렁 열한구 사장님께서
방송 듣고 오시는 손님에게 혜택을 드린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소고기를 드시면 한우 육사시미를 서비스로, 돼지고기를 드시면 돼지 껍데기를 서비스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소고기를 드시면 한우 육사시미를 서비스로, 돼지고기를 드시면 돼지 껍데기를 서비스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불금인데 소주 한잔 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때 저녁 때 꼭 논두렁을 가셔가지고 라디오 방송 듣고 왔다고 서비스 챙겨달라고 하시면 열왕구 사장님이 분명히 잘 챙겨주실 겁니다. 논두렁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구리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리에서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24시간 맛집 논두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MC몽의 삐에로, 그 다음에 들으실 곡은 MC몽의 죽을 만큼 아파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I never really had it coming. I can't be in the side of you. 방금 들으신 곡은 MC몽의 죽을 만큼 아파서, 그 전에 들으신 곡은 MC몽의 삐에로 듣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에 세수는 2번을 하는데 양치는 하루에 몇 번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치는 하루에 최소 2번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 왜 얼굴에는 매일 화장품을 바르면서 치아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걸까요? 왜 꾸준히 관리를 안 하고 이미 큰 돈이 들어갈 만큼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 이가 튼튼, 이가 탄탄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구리시 장자목공원 파리바게트 사거리 부근에 소재한 나인치과 원장님을 모시고 치아 건강 상식이나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치아가 안 좋으셨거나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셨던 분들, 집중해서 들으시면 평생 건강한 치아 지키실 수 있습니다. 10분간 집중하고 건강한 치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구리 나인치과 원장님 지금 제 옆에 오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번 주는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예, 요즘에 가을이 돼가지고 아주 좋아하는 계절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도 하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을 처음으로 해보셨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재미있었습니다. 먼저 많은 구리를 사랑하는 만큼 구리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고 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라디오 방송이 매력적이라고 느꼈고요. 여러 가지로 구리 전통시장에 올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또 이런 기회를 빌려서 올 수 있게 돼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설명해 주실 주제가 뭔가요? 네, 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칫솔질 하는 방법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겁니까? 밥 먹고 그냥 대충 하면은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충 닦으시면 안 되고요. 칫솔질을 대충 하시면 그냥 안 닦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잇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칫솔질을 정확한 방법으로 하셔야지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잇몸병이랑 칫솔질이랑 크게 상관이 있는 겁니까? 예,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잇몸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 딱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받으시고 본인이 잇솔질 방법을 개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잇몸병이 생기는 원인은 치아와 잇몸의 틈새에 세균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치과에서 하는 잇몸 치료나 우리가 집에서 입술질을 하는 것이나 다 이 공간을 깨끗하게 해서 세균을 청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입술질을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든지 마찬가지지만요, 전문 기관에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입술질을 가르치는 곳은 치과에서 아무래도 배우는 게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치과에 오셔가지고요,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치과 의사에게 직접 양치가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보고 배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치과에 방문하시기가 좀 곤란하시거나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요즘 인터넷에 좋은 동영상이 많으니까요, 저희 치과 블로그에 오시면 잇몸 치료란에 입술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좋은 동영상을 링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입술질 방법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그 칫솔질을 하루에 몇 번씩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하는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입술질 하시는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모형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네. 이쪽에 입술질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모형을 통해서 제가 입술질을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잇몸부터 해가지고 네. 치아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닦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거 회전법이라는 칫솔질 방법이네요. 예. 자, 내려놓으시고, 이 방법도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대표적으로 칫솔질을 잘못하는 예가요, 횡마법이라는 방법인데요. 횡마법이라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치아 잇몸 사이를 이렇게 거칠게 옆으로 횡으로 닦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치아의 밑부분이 닳아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날카롭게 패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세균을 청소하는 역할도 거의 잘 못합니다. 세균은 생각보다 굉장히 미세해서요, 작은 진동만 줘도 청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명 바스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그 칫솔 모를 치아와 잇몸 사이 틈새로 들어가게 해가지고요, 그 안에 숨어있는 그 세균을 닦아내는 방법입니다. 그 치주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배우셔서 이렇게 닦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아와 잇몸에 그 틈새가 있습니다. 잘 보면은 미세한 틈새가 있는데요, 요 사이에 세균이 숨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청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직관적으로 칫솔모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이로 안 들어가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칫솔모를 약간 세워가지고 이 끝에 칫솔모가 이 틈 사이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아주 가벼운 진동을 주는 것만으로도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부터 이렇게 진동을 주면서 한 10번 정도 하고, 한 치아를 포함해서 앞으로 오고, 이렇게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진동을 주고 그 다음에 잇몸 마사지 목적으로 같이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 바스법과 회전법을 같이 혼합된 방법만이 우리가 잇몸병을 예방하고 아주 좋은 치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도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그 칫솔질을 하면 됩니까? 지금 젊으시잖아요. 예. 예. 잇몸병이 없으신 분들은 아까 닦으신 방법, 그 회전법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렇게 닦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나이가 30대가 넘어가시고, 그리고 그 입술질 할 때 피가 나시거나 네. 잇몸이 좀 피곤할 때 붓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저도 곧 30대가 돼가는데 이제 칫솔질을 바꿀 때가 되는 겁니까? 네, 당장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장님 그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리 전통시장을 위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은 제가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잇몸병을 예방하는 그 두 가지 축 중에 하나인 저번에 치과에서 잇몸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본인이 있어야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치주병을 관리하는 사람은 치과 의사만이 아닙니다. 잇몸 치료가 반이고요. 나머지 환자의 역할이 반입니다. 환자가 그 치솔질을 제대로 해서 관리하는 만큼 치아를 오랫동안 아주 깨끗하게 잘 쓸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본인이 자기 치아의 주치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린 방식대로 칫솔질 바꾸시고 건강한 치아 오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원장님 그 네. 칫솔질 어떻게 하는지 네.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설명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 모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예, 예. 이 모형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면은 예.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모형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차이점과 공통점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예. 지금 이 보이는 모델이요. 왼쪽에 있는 모델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치아가 이제 잇몸에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 잇몸은 1mm밖에 안 되는 막에 불과하고요. 안쪽에 보면 뼈가 있습니다. 이 뼈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잇몸은 부들부들한 살입니다. 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귓볼처럼 만지면은 나풀나풀거리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잇몸을 눌러도 잇몸이 꺼지지 않고 단단한 이유는 잇몸 아래에 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뼈에요. 치아의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자, 치아의 뿌리가 그 뼈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적인 걸 보고 치아가 잇몸에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본질은 이 모델에 가깝습니다. 이 모델을 보시면은 이 모델은 어떤 처리를 해놨냐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뼈는 투명하게 처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치아의 뿌리까지 잘 보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마디로 잇몸이 없어진 모델이라고 가정하시면 되고요. 잘 보시면은 치아의 뿌리가 뼈에 단단하게 박혀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가 그 뿌리가 땅에 박혀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치아도 그 뿌리가 우리 뼈에 박혀 있기 때문에 움직여도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잇몸병이 생기는 원인은 세균이 잇몸과 치아의 틈새에서 자꾸 파고 들어가서 뼈를 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제가 아까 알려드린 방식대로 양치질을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여기 잇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세균이 이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서 뼈를 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과 치아의 틈새에서 이렇게 회전을 줌으로써 이 세균을 청소해야 됩니다. 세균이 없어지면 더 이상 뼈가 녹지 않거든요. 뼈가 녹게 되면은 치아가 흔들리다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일명 풍치라는 병이 생기는 거고요. 그거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세균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스법이라는 칫솔질 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치아 건강 상식은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네. 이 밖에 치아 건강 상식이나 구강 관리에 더 궁금하신 게 많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나인치과를 치시면 나인치과 블로그에 나도원 원장님이 작성하신 치아 건강 상식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블로그를 보시면서 치아 건강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 전통시장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구리 나인치과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 가시는 길에 들을 수 있도록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곡 한 곡 선곡해 주시죠. 예. 그럼 그 이승철의 서쪽 하늘을 선곡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승철의 서쪽 한 곡, 서쪽 하늘 들으시면서 나인치과 나도원 원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을은 지고 이젠 슬픔이 돼버린 그대를 다시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이별의 얘긴 그대가 직접 전해요. 이렇게 친구를 대신 보내 비참한 눈물. 방금 들으신 곡은 조성모의 다음 사람에게는 들으셨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이승철의 서쪽 하늘 들으셨습니다. 조성모 씨는 구리 아칠 마을에 사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공익근무 요원으로
구리시청에서 근무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조성모 씨를 한 7년 전쯤에 당구장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조성모 씨가 공익 근무 요원으로 근무하고 계셔가지고 머리를 삭발하고 계셨습니다. 밤토리 같이 귀여웠던 기억이 납니다. 조성모 씨는 또 얼마 전에 히든싱어 2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히든싱어 출연자 중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2라운드에 떨어지셔가지고 안타깝기는 했는데 2라운드에 떨어지시지 않았다면은 별로 재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신청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지망생 후배 김영재 군, 개그 콘티 잘 짜고 개그맨 시험 꼭 합격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영재 후배를 위하여 신청곡 MC 스나이퍼의 봄이여 오라 신청해 주셨네요.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코너 구리 동아리 시간입니다. 구리 동아리 시간은 구리에 소재한 단체나 기관, 모임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집중해서 들으시면 필요한 정보를 팍팍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구리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리 장애인 복지회관은 수택 3동 주민센터 인근 화동학원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리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열린 소통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 8월 31일 날 설립되었다고 하니까 벌써 생긴 지 14년이 되었네요. 구리 장애인 복지회관의 세부 목표는 첫 번째, 이용인 중심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 두 번째,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구성하여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 세 번째,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더불어 사는 나눔의 정신을 전파라고 합니다. 다음 각층 시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보호작업장, 수치료실, 샤워실, 탈의실, 기계실. 지상 1층 안내실, 부모대기실, 상담실, 언어치료실, 놀이치료실. 지상 2층 작업치료실, 조기교육실, 주간보호실. 지상 3층 물리치료실, 컴퓨터 교육실, 성인운동실. 지상 4층 식당, 강당. 지상 5층 어린이 놀이방이 있다고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guriwel.or.kr www.guriwel.or.kr로 접속을 하시거나 031-562-0068번 031-562-0068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구리 장애인 복지관 한 달 전쯤에 장자목 공원에서 한마음 대축제라는 축제를 해서 저도 후원업체 직원으로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헐크 가면을 쓰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분들과 처음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장애인분들이 약간은 수줍음도 많고 소극적일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축제를 참여하니까 너무 밝고 같이 재미있는 대화로 재미있게 축제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축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어느덧 방송이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방송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재밌게 잘 놀러갔고, 개인적으로는 지난주보다는 방송을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노력해서 대본 연습을 더 많이 해와서 더 좋은 방송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MC 스나이퍼의 봄이여 오라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방송되는 구리시 뜨끈뜨끈 대박 소식 구리 메신저 디스크 자키 나 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